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묘목이 서화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목이 목생화의 입장에서 묘목을 보면은 묘목은 화를 목적합니다. 이것을 상향직이라 하는데, 간목이든 을목이든 임목이든 묘목이든 화로 진행되는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천간에 있는 목과 지지에 있는 목이 다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지의 묘목은 장간만으로 본다면 을목만 내재되어 있습니다. 장간에. 을이 마당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에 있기 때문에 천간의 을하고는 다릅니다. 천간의 을목은 마당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간에 있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을목과 묘목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묘목이라는 지지 안에 을목이 있는 것입니다. 을목은 지지 안에 있는 천간인데 이 지지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간이라 그럽니다. 장간이라. 그래서 이 을목이라는 마당 안에 묘목이라는 마당 안에 을목이라는 순수한 기운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지라 합니다. 왕지라 하고, 자신의 마당에 순수한 을목만 갖고 있어서, 즉 자신의 기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 즉 생설극제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왕하기 때문에. 묘목이 화를 만났을 때는 목생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임목이 화를 만나는 것과 묘목이 화를 만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임목이 화를 만나는 것과 묘목이 화를 만나는 것과 구분해야 되죠. 똑같은 마당이라도 묘목은 화에 가까이 가 있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순차적으로 임목 다음에 묘목이 오고 그 다음에 사와 우화가 이렇게 오잖아요. 목 다음에 화가 오죠. 그럼 목이 화에 가깝죠. 그래서 화에 가까이 가 있지만 화를 생하려는 의지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화와 가깝게 있지만 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이겁니다. 임목은 화와 멀리 있지만 화로 향하려는 기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묘목은 목생화에 대한 것이 소극적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화를 요구하게 되고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화와 가깝다는 것은 결과 도출이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고서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회에서 뜻을 이루려면은 천시와 지리와 인화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때와 장소와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주에 대입해보면 이 월은 천시이고 월은 이건 천시입니다. 그리고 일지는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 그리고 다른 사주 글자는 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시를 아는 월지가 사주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시는 내가 태어난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리는 나한테 주어진 환경적 요인을 말합니다. 천시는 잘 안 바꿔지지만 나의 환경은
선택적 의지가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는 장소라든가 일하는 장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내가 싫으면 바꿀 수 있죠. 사람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은 선택이 자유로운 명이 있고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과 일이 사주를 보는 핵심적인 부분,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묘월은 기의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는 원률 분야가 있습니다. 월에는 기의 움직임을, 기의 동태를 알아볼 수 있는 원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갑의 기가 움직이느냐? 원래 원률 이 묘이라는 데는 갑의 기운과 을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의 기가 움직이나 을의 기가 움직이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요. 그러나 묘일은 시간적 배정이 없습니다. 일은 공간 개념이라 을이라는 기운만 장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시공 개념을 인지하지 않고 똑같이 지장간을 적용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것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목은 공간적으로 조목인지 승목인지를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조목은 목적을 향한 지향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RPM이 강해서 회전 속도죠. RPM이 강해서 직진하게 되나 승목은 지향성은 같은데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진행되어서 지향성이 좀 약합니다. 그것을 곡이라 그럽니다. 곡이라. 그래서 갑목은 직이고 을목은 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직하게 되면은 난관을 만났을 때 부딪히게 돼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목은 난관을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응해서 변화 적응합니다. 여기서 조목이 좋다, 승목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향을 아는 것뿐이죠.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좋고 나쁜 것은 어떻게 쓰여지느냐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격이 급하다 하면은 급한 성격이 나쁜 것처럼 생각돼요. 급한데 급하지 않은 것처럼 참고 느긋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거니와 또 그렇게 산다고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성격이 급하다 하면은 급한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내 성격이 급한 것을 알면 됩니다. 고로 급한 성격에 맞추어서 상황에 대응하고 반응하면 됩니다. 느긋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다 오그러집니다. 그런데 왜 자기 고유성을 무시하고 남들하고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주 보는 것의 본질적 문제가 나의 모양이 어떤가, 나의 꼴을 보는 것입니다. 습하다 하면은 변화에 적응하고 상황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데 과습하면은 처음에 생각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목적과 달리 결과 부분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묘목은 승목인데 승목일 때는 습이 지나친지 조절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묘목의 습이 조절된 것은 습이 변화를 잘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나 규칙을 넘어가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묘목과 인목의 차이점은 인목은 수직작용, 묘목은 수평작용. 그래서 수평작용이 지나치면 퍼진다, 엉킨다, 꼬이게 돼서 습이 지나치면 퍼지는 것이 규칙, 질서 등 어떤 기준에 딱 맞게 일정성을 갖고 퍼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계 부분을 넘어서서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조가 지나치면 수직작용이 지나친 것을 말합니다. 타협이 안 되는 것이죠. 타협이 안 되니까는 독불장군 형태가 됩니다. 본인의 고집,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조 한 명이 조한운으로 가면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므로 대인관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서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묘목, 순목 입장에서 화를 만났을 때 순목이 어떻게 펼쳐지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묘목이 사화를 만났다. 묘목이 사화를 만났다 그러면은 사화는 대상한테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대체적으로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은 멀리 있기 때문에 사화는 멀리서 천천히 순목을 조절합니다. 묘목은 완성된 것, 공간이 구체화된 것이고 사화는 떨어져서 비춰주는 것이므로 묘목은 사화한테 관여하고 사화는 멀리서 비춰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묘목은 순목이라 조절이 안 되면 꼬이고 엉킬 수 있는데 묘목이 탄력을 갖고 있으면 안 꼬이고 안 엉킵니다. 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긴장감이 있으므로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항상 의식하며 움직인다는 것이죠. 습이 지나치면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흩어집니다. 퍼집니다. 꼬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묘목이 사화를 보면은 사화가 습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묘가 사화를 만난다는 것은 적응 능력이 좋은 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습이 지나치면 꼬이고 엉키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사화로 조절하면 묘의 습의 역할이 제대로 긍정적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공간적으로 말하면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지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 묘라는 습의 적응 능력의 결과가 좋아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묘가 사화를 만난다는 것은 묘의 순목에 탄력을 부여해야 하여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성화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순목이 습금과 습인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순목이 습한 인성과 그러니까 묘목이 습하죠. 그러면 해수가 이게 습한 수입니다. 이것이 습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인성은 뭡니까? 인성은 머리, 생각, 정신 아닙니까? 금은 분별하는 것인데 습금이기 때문에 분별이 정확치 않은 것이죠. 또 목은 연결 전달하는 통로인데 즉 나에서 너에게로 가는 통로가 목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 머리에서 분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연결하는 통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룰이라든가 분별 능력이 잘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 기복이라든가 정신신경성 문제라든가 조현병,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와 연결되는 질환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묘는 또 말초신경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이 사화 하나만 있어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화만 있으면 순목의 단점을 해결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묘목이 텐션을 갖춘다는 것은 습한 형태를 충분히 해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습한 형태를 해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주변의 조건들을 잘 소화해내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이 조절된 명은 습을 긍정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조한명이 조가 해결되어 있으면 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쓴다는 것이며 조가 조절이 안 되면 고립 베타의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섞이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조가 조절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잘 간다는 것입니다. 계묘일주는 습한데 개수를 끌어내서 묘목으로 식신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묘일주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 계묘일주가 있으면은 습하죠. 개수를 끌어내서 묘목으로 식신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습의 조건이 조절되지 않으면 묘목은 옆으로만 퍼지게 됩니다.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요리가 맛있다 맛없다는 둘째치고 요리하는 과정이 막 늘어놓아서 정리가 안 돼 갖고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화가 있다면 달라진다 이겁니다. 사화가 습의 조건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사, 신묘, 을묘, 무인의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병술운에 큰 돈을 벌어갖고 이 술운 말에 사업을 크게 확장했어요. 근데 을묘운 들어갖고 사업을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집조차 뺏겨갖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부도를 내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갑신년 현재 64세 현재 빚쟁이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고 가족과는 생일별한 채로 이곳저곳 새우잠을 자야 하는 신세이다 이겁니다. 이 사주는 묘월달의 을묘로서 을묘일주입니다. 이건 녹을 듣겠죠. 여기도 녹을 듣겠습니다. 녹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어야지 녹으로 인정하지 이렇게 2개 이상 있으면 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걸록록도 되고 절록록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건 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이 2 이상 있으면 합격이 되죠. 그리고 이 녹은 뭐예요? 경쟁자죠. 경쟁자. 녹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봉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급을 얘기한다는 것은 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녹이 2개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녹이 망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합격이 되죠. 걸록 합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녹은 뭐예요? 관을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살을 봤죠. 살을 본 것도 합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일단은 을목이 왕하죠. 그래서 이 목이 왕하지 않습니까? 이 사주가 목이 왕하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은 조절을 해야 되죠. 뭘로 조절합니까? 극설로 조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극설. 금이나 목을 설하는 건 화죠. 금이나 화로 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은 없고 살만 있지 않습니까? 살도 약하고. 그래서 여기는 묘월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식상으로 화로 조절하는 것이 목의 기운을 빼갖고 재를 생지하는 것이 좋으므로 자기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목생화 화생토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이죠. 제가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이므로 겁재 비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지재, 묘목, 임목, 비겁들이 그 제 하나를 모두 쳐다보고 있어서 을목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사주는 천간에 갑을목이 뜰 때는 조심을 해야 되죠. 이제 뭐냐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주는 이제 이렇게 식상운이 오면은
예, 이인 동심이 됩니다. 이인 동심. 이 비겁이 뭐냐면 쟁제를 하는 사주들은 굉장히 비견겁제를 무서워하죠. 근데 비견겁제를 잘 활용하면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비견겁제를. 그것을 합력하느냐 분리하느냐 이거를 비견겁제가 있으면 내 사주에서 그것이 합력하느냐 분리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비겁이 있어도 합력하는 비겁이면은 큰 돈을 벌어요. 그러면 합력은 어디서 보이느냐 하면은 이렇게 식상을 볼 때 비겁이 같은 뜻을 갖고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식상을 보게 되면은 비겁, 비견겁제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이제 이렇게 비겁이 오면 천간으로 비겁이 오면 쟁제가 일어나죠. 사룰이 오면 제 설기가 제가 약한데 사룬이 오면 제 설기가 지나치기 때문에 재탈이 일어납니다. 관제 구설에 휘둘리거나 건강이나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병순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많은 비견 겁제가 식상을 봐갖고서 이인동심으로 화생토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그리고 목은 토를 보면은 무조건 돈 법니다. 무조건 돈 벌어요. 그래서 을목이 병술되어오는 이 사람의 최고의 전성기죠. 그러니까 을목이 꽃을 활짝 피고 토를 잘 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술운의 최고의 전성기였죠. 아주 큰 돈을 벌었죠. 이 사람이 이제 술은 말에 사업이 잘 됐으니까는 역술가한테 가서 사업 확장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사업을 확장했다가 을륜 들어 망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망했냐? 을은 뭐예요? 묘목이 또 튀어나와서 천간으로 튀어나와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겁정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로는 뭐예요? 지지로는 유금이 오면 이 신금이 살이 갑자기 사유합금 신금 양쪽 신금이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갖고 금목상쟁이 되는 거죠. 금목상쟁. 금목상쟁. 금목이 서로 싸운다 이거죠. 금목상쟁. 그 신금이 왕해져 갖고 나의 뿌리인 묘목을 충국하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이 발동해 갖고 또 목국토를 합니다. 그래서 을륜이 아주 안 좋은 운이죠. 이렇게 왕한 것은 사주에 왕한 것은 설기를 하는 게 좋지 극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왕자 충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부도나고 사업이 대패해서 관제고살 당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것저것 새우잠을 자야 하고 그 뭐 의료 값인대원 계속 오지 않습니까? 재기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